똑같이 다쳤다고 했을 때 2천만 원을 버는 사람과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손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돈을 버는 사람의 경우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과 눈이 실명된 사람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보험회사와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 중 하나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에게 합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 직접손해, 간접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항목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합의금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손해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치료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치료비를 직접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아니했을 치료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 단계에서는 보험회사가 병원의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간접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이 있거나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을 해서 어떤 일을 종사할 때 그만큼의 소득 창출이 어려움이 발생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접손해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소득 및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똑같이 다쳤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에는 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손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돈을 버는 사람의 경우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과 눈이 실명된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와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 중 하나이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신적 손해이므로 이를 딱 잘라서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사망시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기준으로 산정을 하되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위자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한도 내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1억 원에서 장애지급료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절대적인 산정 방식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치료비와 간병비인데요. 향후치료비는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합의 후에도 필수적으로 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관한 내용을 이제 평가를 해서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이고요. 간병비는 피해자가 사지마비나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있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간병인 혹은 이제 가족들이 돌봐줘야 하는데 이러한 금액을 평가하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치료비 혹은 이제 간병비의 경우 매우 크게 다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 등을 적용해서 합의금을 산출한 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30%라고 하면은 앞서 얘기한 금액들에서 그 과실만큼 빼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과실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의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법원에서만 할 수가 있고 소송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명백한 후미추돌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제로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누구도 과실이 얼마나 책정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이제 합의금이 산출이 되는데요. 물론 각 개인마다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는 다 달라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기준들을 알고서 보험회사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부손해사정사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